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3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폐막이 곧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요, 이 행사에서 소개된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국내외 IT 업계 구도와 시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의부터 좀 내려보죠. 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03이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1,5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업체들의 이동통신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KT 등 주요 IT 기업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의 행사장 전체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라는 뉴스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 쪽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MWC에서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WC 참가 이래로 역대 최다 부문 수상인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갤럭시 S3로 최고 스마트폰 상을 받았습니다. 최고 스마트폰 상을 놓고 애플의 아이폰 5 그리고 HTC의 드로이드 DNA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갤럭시 S3가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아이폰 4가 최고 스마트폰 상을 받았지만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로 스마트폰 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상을 차지한 겁니다. 삼성전자 대단한데요. 그럼 다른 상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네, 최고 스마트폰 상 외에도 갤럭시 카메라로 최고 모바일 기반 소비자 전자기기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마트 LTE 네트워크로 최고 모바일 장비상과 그리고 CTO 선정 모바일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올해 최고 휴대폰 기업상을 받아 5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태블릿 PC 부문에서는 구글의 넥서스 7이 최고 모바일 태블릿상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 또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 등을 꺾고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께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리저리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우에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세계 최고 휴대폰 기업상 올해도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좀 앞선 그리고 뛰어난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어떤 품질 수준을 공인받은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모멘텀 이번 MWC에서 부각됐던 부분은 좀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는 갤럭시 노트 8.0 출시와 함께 그리고 이 타이젠 폰, 삼성전자가 인텔 등과 이제 공동 제작한 그 독자 OS가 적용된 어떤 제품이 출시를 함으로써 향후 어떤 탈 안드로이드 그리고 어떤 OS 다변화 전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사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어떤 삼성전자의 모바일 프리미엄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상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네. 다변화 전략을 내비치면서 향후 성장성까지 제시가 됐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소개한 제품들 그리고 기술들도 살펴볼까요? 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면요. 신제품 갤럭시 노트 8.0을 공개하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 공략까지 나섰습니다.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를 따라잡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는데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태블릿 제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분기당 1,000만 대를 팔겠다는 겁니다. 이번 MWC에서는 LG전자의 부상이 눈부셨는데 김용구 연구원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이번 MWC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그간 시장에 어떤 귀추가 주목됐었던 갤럭시 S4가 출시가 좀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잃어버렸던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떤 주도권을 되찾겠다라는 LG전자의 어떤 총공세가 이번 MWC에서 단행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3G 전용 폰인 이제 L 시리즈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 주력 모델인 플래그십 모델인 G 시리즈 거기에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어떤 중간재 성격인 어떤 패블릿 시장 겨냥하고 있는 V 시리즈 그리고 저가형 공략하고 있는 F 시리즈까지 스마트폰 전 라인업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많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LG전자의 고가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시리즈부터 저가형 제품, 태블릿 제품까지 전 라인이 총 출동됐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은 좋고요. 그럼 통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이 최고 LTE 공헌상을 차지했습니다. KT LTE 워프를 누른 건데요. 이 상은 LTE 확산 추세에 따라서 올해 신설된 거고요. 그리고 수상자를 뽑는 기준으로 LTE 발전 공헌도 그리고 이용자의 편익 향상, 서비스의 독특성과 차별성, 또 LTE 데이터 속도와 용량, 새로운 혁신적 요소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K텔레콤은 LTE 경쟁력에서 종합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SK텔레콤이 이번에 LTE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KT나 LG U+ 등 우리나라 다른 통신사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 LTE 기술력 전반 어떤 전체의 어떤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LTE 통신망 구축과 이런 관심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 역시도 주력 기기에서 LTE 통신 방식 채용이 거의 주력 상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LTE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들이 어떤 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통신 장비나 통신 부품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상을 큰 틀에서 본다면 국내 LTE 기술을 전반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자, 삼성과 LG 쪽 살펴봤고요. 해외 기업들은 어땠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애플은 지난 2009년부터 MWC에 불참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로 아이폰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처졌던 노키아는 우리 돈으로 2만 원짜리 피처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 저가폰으로 중국 등 신흥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소 기업들의 추격도 굉장히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실제로 좀 관심을 있게 좀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실제로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080만 대를 판매해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서 3위에 오르는 등 위협적인 존재로 올라섰습니다. GT 하이얼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점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해외 기업들에게서 주목해 볼 점 어떤 점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수준일지 평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 같은 이제 기존의 어떤 핸드셋 시장의 강자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모색하는 시간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업체들의 어떤 눈부신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웨이인데요.
화웨이 경우에 이제 작년 말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MS가 삼성전자와 애플 이어서 글로벌 3위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개되었던 제품들, 아센드 D2라든지 아센드 P2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기술적인 어떤 혁신적인 혁신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스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단순히 중국 로컬 시장에서 저가품만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장래의 한국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이번 MWC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자, 앞서 간략하게 행사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MWC의 주요 이슈를 현재 바르셀로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민규 기자, 올해 MWC에 직접 참관했는데 일단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라는 행사 성격상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방문을 받는 기업들은 상당수가 휴대폰 제조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시장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일반인, 사업자들, 심지어는 경쟁기업의 주요 인사들도 삼성전자 부스를 이번 MWC의 필수 코스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다소 파급력은 약했습니다. 작년에 삼성이 갤럭시 S2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커다란 이슈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미 갤럭시 S4 언팩을 다음 달 미국으로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가장 큰 관심사인 이곳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인 파이어폭스를 공개한 모질라 재단도 행사 내내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첨단 통신 기술로 미래의 연결 사회를 모색하게 한 에릭슨과 AT&T 등 세계 탑 클래스 통신사들도 역시 이번 행사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이름들입니다. 제품 중에서는 업계 최고급 사양으로 꼽히고 있는 GTE의 그랜드 노트, HTC의 원 등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NEC가 공개한 양면으로 접히는 스마트폰 미다스 W도 관람객들의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인텔, 보다폰, 오렌지, 파나소닉 등 선두권 IT 기업들과 연합을 구성해 제3의 운영체제인 타이젠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인텔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드로이드와 iOS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타이젠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LG전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휴대폰 라인업을 강화해서 어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MWC 이전에 먼저 옵티머스 G 프로를 공개하는 바람에 다소 김이 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MWC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과 일본 휴대폰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세입니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GTE와 화웨이의 신제품이 예상외로 높은 완성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산은 질이 낮다는 인식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HTC 신제품 스마트폰 원도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일본의 소니 엑스페리아 G 시리즈도 많은 관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뉴스토마토 황민규였습니다. 네, 황민규 기자 말만 전해 들어도 이번 행사장에서 우리 IT 기업들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 알 수 있었는데요. 기술을 인정받은 우리 IT 기업들에게 투자 들어올까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시장 투자 전략이겠죠. 김용구 연구원께서는 IT 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옥타코어 AP 같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투자와 그리고 기술 트렌드의 어떤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확산은 결국에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어떤 확산, 그렇다는 얘기는 아몰레드 장비라든지 부품, 소재단의 어떤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나 이런 부분 성과의 어떤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LTE 전국망 구축을 넘어서 이제 RRH로 대표되는 이제 이 기지국 건설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멘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 관련주뿐만 아니라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 부품주들 아울러 어떤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저라든지 그리고 어떤 남유럽 정치 리스크 부각되면서 IT 관련 어떤 수출 대표주들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 수준은 IT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저가 매수의 어떤 유효한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LTE라든지 그 디스플레이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 부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모멘텀 확인이 됐고 그런 어떤 자격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LTE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통신 관련주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등 관련한 부분에 관심 가질 것 조언하셨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